미국에서 팔 것 같으면 가능한 미국 와서 만들어서 팔아라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일종의 통행세를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관세 전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30% 정도 올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이제 보복 관세를 때릴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의 25%를 때리게 되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25%를 때릴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은 보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일부터 미국산 모든 수입품의 34%를 추가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게임 이론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중국산 상품들은 이미 10% 때렸으니까 20%에다가 34%를 때렸으니까 54%를 때린 겁니다. 54%를 내고 미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국가의 여러분들 그냥 생명줄을 그냥 끊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이 화면 구성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백지를 많이 써가지고 시장의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34% 때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여백을 많이 사용해 놓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기사가 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이 여러분들 10%나 20%를 때리게 되면 또 중국이 대응을 해가지고 10% 20% 하면은 최종적으로 나중에 미국산 제품의 중국 수입이나 중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주가뿐만 아니고 미국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54%를 때린 겁니다. 54%를 때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급속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미 시장에 대한 중국산의 진입 자체를 뭐 허용 안 하겠다는 정도의 그런 메시지를 가진 거죠. 그리고 뭐 적극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격을 개시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히 뼈아픈 부분 같은데 4월 2일 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는 34%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공략하는 부분들을 아예 싹을 여러분들 잘라버리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치가 모두 다 이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중국산 상품이 대미 수출길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그다음에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그걸 주변 국가 여러분들 덤핑으로 수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미중사의 격돌이 아니고 그냥 한국 시장이 초토화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후에 가장 강력한 무역 정책의 변화 같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수출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있는 거죠. 54%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냥 한두 달 사이에 54%를 이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함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54% 관세를 먹이고 이것에 대응해서 중국이 34%의 보복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무역 전쟁의 경과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대략 여러분들 첫 번째는 교역 규모가 축소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가 일정 부분은 수입상에 의해서 물가에 전가가 될 테니까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거고,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나게 되면 미 연준이 여러분들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계속 미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누구든지 예상이 가능한데 닥터 AI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답을 주네요. 현재 상황은 54% 대 34% 정도의 영향이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되는 것이고, 불황 위험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다시 여러분들 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교역 규모가 축소되니까 이런 이제 현상은 뭐 쉽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중이 물론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밀어붙이지 않겠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도 타협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닥터 AI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역 갈등의 조기 해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양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여러분들 또 다른 닥터 AI에 물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육 규모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감소가 되니까 성장률이 대부분 미국만 하더라도 1.3%포인트 정도 예상치보다 떨어질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4.5%까지, 미 연준의 이런 타겟이 2에서 3%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인하해 나가는 그런 계획은 차질을 빚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중 문제가 아니고 뭐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에 시달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소재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은 뭐 진짜 쇼크를 먹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재편이 되는 겁니다. 생산 기지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베트남이 대미 시장에서 무역 수지 흑자가 많으니까 베트남이 46%를 받았거든요. 관세를. 특히 이제 베트남에는 뭐 한세 시럽이라는 이렇게 OEM을 하는 의료업체들도 많이 나가 있는데, 미국 대미 수출을 위해서 중국에서 여러분들 인건비가 올라가고 중국 정부의 정책이 외국 업체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으니까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많이 옮겨가지고 베트남이 생산해서 미국의 여러분들 대미 수출 전초기지로 삼았는데 초토화가 된 거죠. 46% 정도 여러분들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옮기는 것은 시간이 들지 않습니까? 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조정되는 데 상당한 혼란이나 고통이 따를 것 같다. 특히 이제 중국처럼 직접적으로 미국의 여러분들 그런 주 공격 목표가 된 데서는 제조업이 많이 가라앉겠죠. 실업이 증가하게 그렇게 되니까. 어떻든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호불호는 사람마다 달라지겠지만, 어떻든 웬만한 정치인 같으면 할 수 없는 정책을 가지고 전 세계를 그냥 여러분들 양국 간의 미중 사이의 무역 불균형을 넘어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특히 한국처럼 수출 지향적인 국가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신문에 나온 것이 이런 관세율 25% 문제가 아니고 한국 업체들이 베트남에서 이런 수출한 건 46%를 때리고 멕시코에서 여러분들 만든 LG의 여러분들 기지에서는 전부가 25%를 때리니까 그러니까 참 대단한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최근섭님처럼 그냥 미국으로 본사를 이동시켜 가지고 생산해서 팔아라 뭐 이런 의도로 읽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국내 문제 때문에 뭐 전혀 이런 문제에 관심을 못 가졌는데 어제 물론 뭐 한두 꼭지를 다뤘습니다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무역 질서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동안 여러분 참 좋았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아마 좋았던 날들을 헤이데이라고 할 겁니다.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좋은 날들을 지냈던 거죠.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여러분 큰 수혜자가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인 거죠. 무임승차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미국에 판매하는 모든 차들은 현대 기아자동차가 미국의 생산기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R&D만 한국에 갖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인 겁니까. 이게 참 큰 문제죠. 자, 그럼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최종 성적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될 것인가. 이 문제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이벌찬 특파원 조선일보의 이벌찬 특파원이 비교적 중국적 입장에서 미국의 여러분들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책을 잘 정리해놨네요. 장문의 기사에서. 이제 거기서 이런 특별히 한 것은 그냥 대중 봉쇄 정책입니다. 중국의 이런 저가로 중국산들이 미국 시장에 그냥 저가로 여러분들 진입해 가지고 물론 미국의 소비자들은 큰 혜택을 누렸지만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계 패권 국가로 여러분들 질주하니까 어떻든 돈줄을 쬐야겠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 여러분들 무역전쟁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남겨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겠다. 이런 정책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관세 폭격을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당면 과제는 수출 경쟁력 유지인데 중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이 중국에 열었던 문을 닫으면 중국 경제의 기둥인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14.7%네요. 중국 수출 붐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한 14에서 20% 차지하는 거죠. 그게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중국산 제품 수입을 억제하라는 겁니다. 미국 행정부가. 그래서 월마트나 타겟 같은 회사가 소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품을 수입하는 그런 수입 국가를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문장이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뼈아픈데 그 전쟁인 겁니다. 두 나라 사이에. 중국에서는 중국을 인도로 대체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걱정하고 있다. 뭐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미국의 여러분들 입장은 확고한 겁니다.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고 중국에 수입하는 것을 공급망을 다원화시켜 다른 데로 돌려라는 거죠. 그게. 신발과 의류 등 중국 노동집약형 제품의 대미국 수출 물량을 인도 공장이 이미 대체하고 있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행정부의 여러분들 고위관리들은 중국이 미국에서 돈 벌어 가지고 군비 확충하고 미국을 여러분 꺾기 위한 그런 패권 전략을 하니까 돈줄을 우리가 제공할 수가 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월마트의 중국 의존도는 2018년 80%에서 60%로 떨어졌고 인도 비중은 2에서 25%. 이 정책이 여러분들 가장 주요한 정책이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 봉쇄가 되면은 잉여 생산 캐파를 이용해 생산된 제품을 저가로 덤핑을 때리는 겁니다. 그 국가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전 세계에 범람하는 겁니다. 미국이 사줄 수 없으니까 그 제품을 밀어내기 식으로 이런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는데 중국 측의 의도까지 이런 보도를 하네요. 베이징의 금융권 관계자는 중국은 작년부터 가속한 출회 해외시장 진출 전략의 전속도를 낼 것입니다. 경제의 동력인 수출이 무너지지 않도록 과잉 생산된 국내 제품들을 해외에 떠넘기는 것이 중국의 생존 전략입니다. 덤핑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한국의 제조업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유통을 하시는 분도 우려하는 거죠. 밀어내기 수출을 해가지고 한국 제조업이나 유통업이 고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나라가 싸우는데 궁극적으로 피해자는 한국 같은 이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중국의 투자업계 종사자는 중국에게 향후 중요한 것은 수출을 통한 이익 실현이 아니라 수출의 양이라며 중국산 제품을 해외에 저렴하게 팔더라도 현금만 마련할 수 있으면 미국의 공시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밀어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벌찬 특파원이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한국에 주는 메시지를 정리했네요. 그리고 인터뷰에 응하신 분들이 중국의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실토를 했네요. 그냥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과잉 생산된 제품들은 모두 다 주변 국가에게 덤핑 가격으로 그냥 팔아넘기겠다. 이런 핵심적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닥터 AI한테 이 문제를 한번 의논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양국 기업들의 원료 및 소재 부품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양국 기업의 부담이 증가되니까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미국의 자동차 3사인 GM, 포드, 뭐 과거의 클라이슬러 이런 회사들도 배아랭부터 시작해서 소재들을 대부분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관세가 다 붙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산 자동차 한 대에 대개 5,000불 정도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겠죠. 기업의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시장이나 S&P 500 시장에서 요동시장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그런 제조업들이 수년간 그런 나름대로의 부품 소재를 소싱하는 공급망 체계가 다 완비가 돼 있는데 그 공급망 체제가 여러분들 와해되니까 그걸 단기간에 공장을 옮기거나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소비자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가전제품이나 이런 제품들이 되게 월마트 같은 데 물건을 사는 경우는 뭐 대부분 중국산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게 관세가 여러분들 54% 이런 부터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생활비도 이런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미 그 영향이 이제 가시화됐고 이런 영향이 그대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가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급망을 재편하겠죠. 무조건 중국을 탈출하는 겁니다. Diversification away from China. 중국을 벗어나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거죠. 생산기지를.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은 기술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반도체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이게 심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제 중심이 되지만 여타 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무역 정책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국내 문제가 워낙 중요한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이제 마치고 주말에 방송 준비하면서 야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비슷하네요. 대미 수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에서 15% 정도 되네요.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중국 시장이 지금 25%보다 더 낮을 겁니다.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미국 시장을 더 적극적으로 개척했던 거죠. 매 한국은 200억에 300억 달러를 남긴 겁니다. 한 1000억 불 정도를 수출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긴 겁니다. 1000억 불을 수출해 가지고 그럼 이런 미국 입장에 어떻습니까? 1000억 불 수출해 가지고 200억 300억 정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간단한 산수로 하면 미국이 수입이 한국으로부터 1000억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200~300억 남겼다는 200~300억 달러를 남겼다는 것은 마진율이 20에서 30%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중에 일부분을 관세로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의 대미 수출 시장 점유율이 미국의 14에서 15% 정도 매년 한 1천억 달러 정도의 수출 미국 입장에서는 1천억 달러의 한국으로부터 수입 그중에 한국이 거두가는 마진이 200억에 300억 달러 20에서 30%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관세율 20%가 의미라는 것은 그중에 일부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늘 여러분 이 보니까 야단입니다. 이 기사들 전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언론들은 좀 과장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TV 같은 걸 사기 위해 가지고 러시니까 그냥 서두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닥터 여름 AI한테 진짜 미국 소비자들이 지금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니까 언론 과장에 비해간 좀 더 냉철하게 이야기하네요. 필수품 사재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필수품 사재기는. 그리고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나라에 생산된 대체재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대체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언론들이 과장해서 보도하는 것처럼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미리 선구매하기에 서두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중산층에 비해서 저소득층 부담들이 많아지겠죠. 월마트나 타겟 이런 데 대형 할인점에 주로 중국산 제품들이 그동안 주류를 이루어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활성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다시 여러분들 형성될 이제 이런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들 배팅을 한 거죠. 그동안 유권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참아줄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들이 당분간 높은 가격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권자가 참아줄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소비자들이 참아줄 수 있는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품 사재기 현상은 제한적이고 가격이 중국산 제품이 오르면은
대체제를 찾을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미국 내 생산기지가 활성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 아주 우리나라 문제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중국에서 한 25% 미국에서 한 15% 하면 미중 비중이 40% 정도 차지하는 나라인 거죠. 그리고 뭐 한국은 내수 시장 여러분들 작기 때문에 대개 달러를 수출해서 여러분들 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수출을 잘해 가지고 달러가 얼마만큼 귀한 것이다 이렇게는 하지만 초기에 여러분들 경제 성장에 기여했던 분들은 달러를 구하는 거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제였지 않습니까? 자, 이 보시면은 이 한국 업체에 미치는 굉장히 큰 원인은 수출에서 미국이나 그다음 캐나다 같은 나라로부터 오다 수출 주문을 받는 것들로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이 봉쇄되면서 저가 제품으로 탈바꿈해 가지고 주변 국가의 여러분들 덤핑식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그걸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중국의 저가품인 알퇴시 밀어내기가 더 거세질 것이고 중소기업도 관세 비상에 놓였다. 전부가 대 영향력 하에 놓인 겁니다. 전부가. 여기 보시면은 국내 중소기업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할 엄두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체들 가운데 수출 기업뿐만 아니고 내수 기업들도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저가 엄두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알퇴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쉰 등 중국 기업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원천적으로 면세 혜택을 이런 없애버렸기 때문에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봉쇄가 된 겁니다. 그럼 출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출구가 바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국산 제품의 밀어내기 수출. 이게 이제 큰 그런 도전 과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뭐 수출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날줄하고 시줄철에 여러분들 모든 세계가 공급망 체계를 통해가 여러분들 엮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그런 상호 관세 정책은 엄청난 혼란을 여러분들 가져온 거죠. 그런데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그런 결정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쓴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파급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부분은 없지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위협적인 그런 정책이 이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타격이 참 큽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생산기지를 대거 베트남, 인도 이런 데로 옮겼지 않습니까? 삼성폰의 절반을 만드는 베트남에게 미국이 때린 여러분들 상호관세가 46%거든요. 그리고 베트남에는 한국의 OEM 의료업체 이런 OEM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대거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경쟁적으로 베트남을 진출했지 않습니까? LG 가전 생산을 하는 주로 태국에는 37% 정도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뭐 한국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그런 타격이 오는 거죠.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전후에 여러분들 모든 무역 질서를 일거에 다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생산기지를 다원화해 가지고 저임금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런 대미 수출을 해온 의류 가전 뭐 이런 업체들이 타격이 엄청나게 큰 거죠.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의 또 다른 원인은 우회 수출 기주로 간주해서 일제히 30에서 50%대 고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1년에 1조 달러,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가 1년에 2조 달러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이해하지 못할 법도 없는 건데 어떻든 간에 뭐 무역 수지 적자의 우회 수출 생산 기지도 다 여러분들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베트남의 46%, 태국의 37%, 한국은 상호관세가 25%가 아닌 26%네요. 멕시코가 25%. 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국이 여기는 또 25% 나와 있네요. 인도가 26%, 태국이 36%, 방글라데시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큰 부담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추적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비교적 애플에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생산 기지가 조금 다원화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상호관세 46%가 부과된 베트남의 박린과 타이응우에 등 두 곳이 전체 스마트폰 생산을 절반을 생산하고 대미 수출 역시 이 물량으로 소화한다.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두 개의 대규모 생산 기지에 생산한 물량을 가지고 대미 수출을 대부분 하는데 그 제품들은 이제 스마트폰 한 대당 46%를 때리는 겁니다. 제가 이름 주목한 것은 다음 대목입니다. 애플이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의 90%를 생산한 중국도 54%의 관세를 추가 적용받게 됐다. 애플 이름들 경영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군데서 집중 생산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때문에 유리하긴 하겠지만 아이폰 생산을 이런 90%나 중국에 의존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후적인 일이긴 합니다만은 경영진들이 미중 사이의 갈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아이폰 생산의 이런 90%를 중국에 의존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쟁은 상대적이니까 생산 기지가 좀 다원화되어 있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런들 그냥 애플의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하는 겁니다. 애플의 주가가. 250불 때까지 올랐던 애플의 주가가 193불까지 내려간 겁니다. 193불. 여러분 애플 주가가 193불은 그냥 그저라고 보기보다는 그저는 좀 과장이고 굉장히 싼 가격인 거죠. 여유 자금 있는 사람은 지금 이제 애플 좀 매집하기 시작하면 되겠죠. 애플 주가가 193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대략 제가 볼 때는 애플 주가는 210불대 정도면 괜찮은 가격 같은데 193불까지 떨어져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그죠? 아주 싸게 달러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싸게 미국의 우량주를 구입할 수 있는 굉장히 저렴의 기회인 거죠. 240불까지 올랐던 애플의 주가가 193. 그래서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뭘 믿고 애플 생산기지 90%가 중국의 이름들 편중되어 있냐. 그거는 CEO 쿡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결정을 잘못 내린 것 같다. 여기서도 이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투자든 뭐든 간에 분산 또 분산. 아무리 이름 좋은 주식처럼 보이고 좋은 나라처럼 보이도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분산.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것 같다. 이 주가가 여러분들 수직으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애플 주가가.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야, 그래도 삼성은 생산기지를 베트남뿐만 아니고 다른 곳까지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충격을 조금 완화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던 것을 좀 돌려 가지고 조금 생산 라인을 여러분들 조금 돌려 가지고 좀 관세율이 낮은 데서 미국을 하면 그만큼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애플처럼 90%를 여러분 생산을 중국에서 해버리게 되면은 고스란히 54% 정도 여러분들 그냥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분산 또 분산. 이게 핵심적인 화두인 거죠. 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나저나 이제 한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했는데 베트남도 46%, 중국에 또 우회 수출 기지를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개척했는데 54%. 여러분들 국내 문제 때문에 정신이 좀 혼모했는데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이런 주식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이런 좋은 시기입니다.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할 때 분산 매집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사업 세계랑 이게 치열합니다. 편하던 그런데 그냥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폭탄을. 그냥 폭탄도 보통 폭탄을 터뜨린 게 아니고 그냥 대형 폭탄을 뭡니까? 정치인이 터뜨린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폭탄 투하를 한 겁니다. 정치란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정치라는 것이. 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돈을 참 많이 미국 시장에 여러분들 들였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한국 정시가 재미가 없으니까 2024년도에 가장 많은 돈이 서학개미라는 이름으로 1,000억 불 이상 정도가 이런 미국 정시에 투자가 된 거죠. 1,000억 불 이상 한 우리 돈으로 160조 정도 그렇게 미국 정시에 지금 투입이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완전히 뭡니까? 이게 보시면은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초반 기사입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4% 빠졌고 다우존스가 1,500% 빠졌다. 나스닥은 베어마켓 그러니까 약세장에 진입했다.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경고했다. 인플레이션과 저성장을. 관세 정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무역전쟁이 트리거가 이런 방아쇠를 당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세장에 방아쇠를 당긴 것 같다. 401K 미국의 이런 은퇴자들이 드는 은퇴연금이죠. 직장에서 얼마 보태주고 자기가 얼마 넣는 401K를 소유한 사람들은 지금 그 시트벨트를 굉장히 단단히 매야 될 것 같다. 이 월스트리트저널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보는데 이렇게 일면 톱 기사 이름 여기에 시간까지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기사를 쓴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급격하게 바뀌는 겁니다. 한국에 미국 정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손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1,00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10% 떨어지게 되면 100억 달러지 않습니까? 20% 정도 들으면 200억 달러 손실이 발생한 거거든요. 200억 달러면은 뭐 1,400억 정도 하더라도 28조 정도 돈이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인이 보유한 미국 주식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다. 이게 1월 달이니까 비교적 2월 달 3월 달에
장의결도 괜찮았으니까 지금 160조 정도니까 1,000억 불 훨씬 넘은 거죠. 손해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한 20% 정도 빠졌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투자하신 분들의 자산이 1,0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된 거죠. 주식이란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뉴욕 증시 미국의 상호 관세 폭탄에 패닉에 빠지다. 5년 만에 최악이다. 이 코로나 여러분들 발발도 거의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필적할 정도로 미 정권 시장에서 하루 사이에 시가총액이 3조 1,000억 달러가 증발했다. 오늘도 이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오늘도 여러분들 이 한 절반 정도 주식 시가총액이 날아가 버린 거죠.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그렇게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본인 정책에 대해 소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관세는 구조적인 문제를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 주식시장이 호황이 누릴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니까 우리가 상대방이 여러분들 고개 숙이고 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떨어진 겁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많이 떨어졌고 미국을 대표하는 매그니피센트 이런 세븐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 가격들이 대개 2022년도 하반기 수준으로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상승한 몫을 전부 다 깨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인 겁니다. 지금 진짜 여러분들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시점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가는데 보시게 되면 이게 S&P 500이 여러분 6,200에서 5,167까지 제가 방송 시작할 때 5,167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돼 6개월 동안 이 차트만 보더라도 엄청난 충격이 발생했다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도 6개월 동안 24.37% 여러분들 빠진 겁니다. 그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빠진 겁니다. 테슬라가 여러분들 3.14% 6개월 동안 그게 뭐 더 떨어질 것 같아요. 200불 정도 여러분들 200불 정도 더 여러분들 바닥을 치겠네요.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유자차 K님께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더 떨어지겠죠. 더 기다렸다가 사시기 바랍니다. 벨라님께서 팔지 마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종목만 우량 종목이면 테슬라는 1,170불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킴님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과감한 말씀을 하시네. 테슬라는 170불까지 170불까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불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지금 완전히 지금 뭐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애플 이런 주식이 194불까지 떨어진 겁니다. 250불까지 여러분들 올라갔던 주식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들 거의 투매 같아요. 투매. 여기 이게 5일간 여러분들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이 엄청나게 여러분들 NYC 팍님께서 이번에는 V자 반동이 없습니다. V자 반동이 없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됐기 때문에 조금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러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 생각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기보다도 여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닥터 AI한테 S&P 500 지수가 6,200대에서 5,100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발 상호 관세가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불러일으키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경직되었습니다. 관세 전쟁이 앞을 가늠하기 힘든 것처럼 투자 심리 회복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미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 직접 투자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주관적인 이야기를 성급하게 드러내기보다도 AI한테 여러분들 그냥 냉정하게 한번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이런 답을 하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 전쟁이 투자 심리에 미치는 악영향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도화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부품 소재 가격들이 전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악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미중이 쉽게 앞서서 양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투자 심리 회복 그럼 가능성은 있느냐. 요즘에 AI가 이렇게 똑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전쟁이 무역수지 흑자 개선과 관련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심리도 단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투자 심리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양적 여론들 팽창 전략을 쓰게 되면 통화가 공급되니까 유동성이 여러분들 증가하면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관세가 가져올 물가 불안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낮은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항상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과 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시장은 초기에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모든 시장은 시간을 두고 균형을 찾아가는 속성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 이야기죠. 이 하락세가 시작이 됐는데 어느 시점까지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서 팔거나 사야 될 건가 이거는 뭐 개인이 결정해야 되는 몫인 거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대부분 안정을 찾죠. 모든 시장의 생태계가 균형을 찾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시점까지 여러분들 떨어질 것인가. 애플의 여러분들 주가가 한 250불에서 지금 196불까지 떨어진데 그게 얼마까지 떨어지겠냐 이야기죠. 어떤 분은 테슬라에 117불까지 떨어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경악할 이야기죠. 어떻든 간에 잘 판단하셔 가지고 뭐 이래 보시죠. 요즘에 여러분들 추론 모델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AI 모델의 첫 모델 기초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다음에 지난해 9월 달에 처음에 이름 시초를 거는 오픈 AI사의 O1 추론 모델이 도입되고 난 다음에 지금 모든 여러분들 AI 기업들이 다 추론 모델을 여러분들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요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S&P 500 지수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면 지수가 500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500선 아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5,000 지금이 5,100인데 6,200에서 5,100을 거쳐서 5,000 아래 4,000 얼마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엄청나게 큰 거죠. 4,000 아래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2022년도 하반기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관세 전쟁이 완화되거나 양국 간 협상이 진정되면 시장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개인이 판단해야 되는 사안인 거죠. 관세 전쟁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주식시장은 변동성을 크게 기록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시고 보시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투자 조언도 합니다. 이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AI한테 이런 답을 물었더만은 추가 하락이 올 가능성을 고려해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를 또 들어줍니다. 5,100에서 조금 사고 추가 하락하면 추가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기술주 미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적인 충격이 있더라도 20년 이상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수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닥터 AI 한 분과 함께 물어보니까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 하락이 올 수가 있으니까 분산 매입을 하는 게 분할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죠. 아저씨 사신 것 추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안녕하신 분이 주식에 이렇게 정통하거나 그렇게 안 하시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상장지수펀드 투자부터 시작하는 게 굉장히 안 좋겠습니까? 상장지수펀드.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하니까 투자 자금이 좀 작고 하면은 너무나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분 이야기대로 뭘 샀느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 꼭 산 거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상장 지수 펀드 중에서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QQQ보다는 QQQM이 나은 것 같고 나스닥은 그다음에 찰스 스왑에서 만든 SCHD를 많이 사는데 꼭 배당이 필요가 없으면 SCHD 대표적인 배당주 여러분들 상장 지수 펀드보다도 SCHG 글로스 250개 기업에 투자한 SCHG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면 SMH 지금 반도체 주식에 SMH도 엄청나게 싸지 않습니까? SMH도 그런 기회는 별로 안 주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오늘 물어보셨기 때문에 반도체처럼 성장성이 강하고 좀 변동성이 큰 부분을 원하면 SMH 190불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은 가격이죠. 그다음에 가장 안정적인 성장률을 원하면 SCHG 한국 분들이 SCHD 디비던드 대표 배당주를 사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SCHG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질문 던지신 분이 좀 젊은 분이니까 젊은 분 같으면 한 10년에서 20년 보고 SCHG가 가장 안정적인 거죠. S&P 500 지수의 절반을 추종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좀 자산이 축적돼 가지고 안정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량주를 투자하면 되겠죠. 우량주를 투자하면 되고 뭐 테마 주식의 이름들 쫓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뭐 배터리 2차 뭐 전지 이런 거를 하면 긴 호흡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상황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산업이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러면 AI가 똘똘합니까? 사람은 이때 이름들 우왕좌왕할 거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패닉 상태지만 엄청나게 좋은 기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닥터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기회가 별로 안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젊어 가지고 한 20년 앞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게 잘 안 온다는 거 아니습니까? 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론 모델이 등장한 다음에 이 AI가 여러분들 기존의 전문가들 이야기만 조합해서 이야기한 거 자기 생각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닥터 AI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 멋지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참조는 여러분이 하시는데 이 닥터 AI가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단기 충격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 관점에서 핵심 기술주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우량주는 계속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AI가 이런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방송이 유쾌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톱 가는 전문가들을 모실 수가 있으니까 우량 성장주는 계속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분야에 뭐 전문가 찾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S&P 500이 추라 하락하게 되면 5100에서 조금 사고 그다음에 이러면 좀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구매해 나가는 전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언을 누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자본시장이 워낙 많이 요동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입장을 정리를 해 주셨고, 이 뭐 여러분 이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승부수를 던지는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정치인들도 여러분들 구상할 수도 없고 실행에 옮길 수 없었던 상호 관세란 것을 그 불확실한 것을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위험한 리스크를 테이킹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니까 선거에 이겨야 되건 다음 중간선거가 여러분 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 이름들 승부를 던지는 거죠. 제가 글을 오랫동안 써왔으니까 방송 중에서도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활화되어 있다 이렇게 느끼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오세훈 씨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세훈 씨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거죠. 이 트럼프란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야 이게 엄청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미국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런데 소비자나 유권자들은 단기적인 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격차를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극복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이게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핵심적인 여러분 기사만 모아놓은 거를 보니까 세 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눈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세 개만 여러분들 딱 한번 점검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기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분들 뭐라고 적었는가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마가인데 지금 상호관세란 것이 마가가 추구했던 그런 미국 경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하고 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적인 논조를 이렇게 실은 겁니다. 그 기사 이름 핵심이 뭔가 하니까 소비자들하고 유권자들이 당신을 기다려 주겠냐 이런 데 대한 우려를 적은 겁니다. 관세적 제의 목표는 상호 관세를 도입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런 트럼프 후보의 목표인데 시장의 반응은 주식시장이 지금 야단법석이다 이야기다. 대규모의 매도를 보이고 패닉 현상이 번져나가기 때문에 당신이 의도했던 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관세 정책이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중도층 유권자들을 멀어지게 하고 앞으로 있을 중간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소비자의 마음도 잡고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소비자와 유권자의 마음이란 것은 단기적인 경향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일론 머스크는 1년에 재정 적자가 2조고 무역 수입 적자가 1조인데 이래가 나라가 운영될 수 없다. 재정 적자의 이자가 이런 연방 예산의 20%를 차지하는데 이게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가겠냐. 그래서 상호관세를 때려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의 판매량을 대답은 미국의 생산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걸 투표자나 유권자들이 몇 프로나 이해해 주겠냐 이야기죠. 소비자들 가운데 미국의 주식에 돈을 들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 주식에 이러면서 시가총액이 이러면서 20% 30% 이러면서 떨어져 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되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찍었던 사람도 표 주겠냐 이야기죠. 그게 고민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소비자들도 물가가 올라서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트럼프가 다이브 인투니까 정치적으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표를 안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거거든요. 트럼프의 우호적인 인사들도 대통령의 대담한 관세 정책을 우려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비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배팅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책이 얼마나 갈 건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한번 찾아봐야겠네. 미국의 중간선거가 언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2026년에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단기적으로 관세 정쟁이 마무리가 안 되게 되면은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미국의 하원 상원이 약간 앞섰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자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쓴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 정책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어떻든 이 사람도 다 정치인이니까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앞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선거에 대한 악영향을 가장 걱정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기업들하고 신속한 그런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대방 국가가 중간선거라는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복 관세로 대응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호 관세의 후폭풍이 장기화될 수 있고 장기화되면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에 불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참 여러분들 이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강감한 배팅을 한 거죠. 나라를 이렇게 세우겠다고. 딴 사람들은 무슨 뭐 오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과연 이제 표로 계속해서 우호적인 그런 성과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표도 얻어야 되고 나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상충될 수가 있는 거죠. 실레디드란 표현이 갈기갈기 찢어버리다 이런 뜻일 겁니다. 트럼프가 여러분들 경제학 교과서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표현만 보면은 엄청난 변혁의 시대가 온 겁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난 다음에 국제무역 질서를 관통했던
그 자유무역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그 몇 년입니까?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흔들리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대다수 여러분들 에코노미스트들은 자유무역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이번에 정권시장 반응을 보니까 거의 패닉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성부수를 던진 겁니다. 성부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엄청난 성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교과서를 찢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기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여기 보시면은 투자 전략 조정 필요성.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정책 변화로 인해 투자자들은 기존의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무역에 민감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내수 중심의 기업이나 방어적 섹터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